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결국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 마감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박스권 상단 돌파의 움직임을 기대하셨던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어제와 유사하게 윗구간 매물대에 막히면서 윗꼬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왜 그러신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구글 TPU용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내년 공급 물량 계약을 끝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박스권 상단에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걱정되시는 주주분들 계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셔야 되는 시기니까 삼성전자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의아해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4%의 주가의 상승률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량의 60%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윗구간 매물대에서 더 이상 매도를 던질 매물이 없다,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받아주고 있다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10만 주의 순 매수 물량을 보여줬고, 맥커리, UBS,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 윗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외인들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죠. 그런데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것도 있으니까 절대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QT의 종료가 있죠. 12월 1일부터 연준이 실행을 했는데 이 내용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모르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QT의 종료가 외인 수급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QT가 뭐냐면 일단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미국의 연준이 되겠죠. 그런데 분기말이나 연말같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는 시기에는 은행도 연준한테서 돈을 빌려요. 그게 뭐예요? 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말이나 연말도 아닌데 연준한테서 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포의 수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레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마저 연준한테서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린다고? 그러면 은행 돈 없는 거 아니야? 내 돈 괜찮아? 뱅크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연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은행한테서 연준이 돈을 뺏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네가 돈이 많은 줄 알아서 계속해서 돈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돈 가져오지 않을게 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다? QT의 종료예요. 그러면 은행은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 여윳돈을 어디에 넣냐면 지급준비율 잔고에 넣어요. 지급준비율 잔고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들도 적금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받는 이자가 많아지잖아요.
은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윳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일의 QTA 종료부터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매물 소화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외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QTA 종료가 12월 1일 저녁부터 실행이 됐으니까 12월 2일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가요? 계속해서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에서의 외인들의 움직임이 460만 주 매수, 110만 주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오늘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외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QTA 종료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갔는데 도대체 왜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 고점인 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내용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금리 인하를 진행했으면 사실 악재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뭐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니,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거랑 도대체 삼성전자 주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본은 최근까지 엔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낮은 금리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쌌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때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땡길 때 헤지펀드, 외국계 증권사, 외인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일본에서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엔저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엔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안 그래도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서 엔화가 비싸지게 되면은 환차 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그 와중에 미국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환차 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차 손, 환손해를 피하기 위한 헤지펀드, 외인,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우량주에서 청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수급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일본이 뭐 금리를 1%, 2% 한 번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0.25% 정도 올릴 텐데 청산이 진행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2024년 8월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땡겼었던 외인, 헤지펀드, 외국계 증권사의 청산이 진행됐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됐었던 순간이거든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24년 8월이에요. 이때를 보면 개별 종목도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동안 몇 퍼센트 하락을 했냐면 고점 기준 15%가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S&P 500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S&P 500 차트인데 똑같이 2024년 8월에 3거래일 동안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만들어졌었다고요. S&P 500만 그럴까요? 아니요. 니케이, 일본도 똑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와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결국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뭐야, 너 지금 삼성전자 지금 당장 매도하라는 거야? 수익권이면 지금 당장 팔라는 거야?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앞에서 5분 동안 뭐라고 떠들었나요? 박스권 상단의 돌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미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매물 소화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QT 종료 때문에 들어오는 추가적인 유동성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상승 구간 속에서 관망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주가의 눌림목, 하락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개인들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만드는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윗구간의 대응을 해 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1만 3,400원 신고점을 달성했었을 때 윗구간에서 비중 조절하셨나요?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 구간에서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특히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 더 가겠지 매수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빵 투자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3% 4% 빠질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상승 구간,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게 됐을 때는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의 청산이에요. 그런데 코인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남아있는지, 얼만큼 청산이 진행됐는지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조용한 움직임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개인들이 아무런 지표도 없는 레버리지 청산을 주가의 상승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윗구간에 대한 대응들, 외인들의 수구,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 헤지펀드들의 매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반감을 가지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고 오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일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2024년 8월에 코스피가 그랬고 S&P 500이 그랬고 니케이가 그랬으니까 미리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의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됐을 때는 삼성전자에서의 본질이 깨졌나요? 기업 가치가 내려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저평가 구간에는 결국 우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매수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 개인 번호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신 다음에 중요한 타점들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중요한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나는 어차피 삼성전자 10년 가지고 있을 건데 뭐 굳이 4848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인드였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왜? 삼성전자 사놓고 10년 동안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할까요? 왜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돈 버는 걸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최근까지 다 겪어봤잖아요. 삼성전자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11만 3,400원을 돌파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 눌리면 무조건 매수를 한다, 비중 확대 가져가야 된다, 삼성전자 쭉 가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의 조정이 나오니까 어때요?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이 있나요? 제가 이때도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리면서 기회 잡아야 된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 타점 받아가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저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너나 매수해, 나는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정말 많은데 다 공포에 매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할 거야, 막연하게 관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매수해놓고 주식 계좌 10년 동안 안 보면 돼요. 하지만 그게 쉽냐고요. 주식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고 밥 먹기 전에 한번 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진다? 최근까지 잘 올라가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락 변동성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들어지면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은 또 한 번 공포가 떠오르면서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아래 구간에서 버텼던 개인들도 결국 다시금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추격 매수를 진행하면서 따라가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는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선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과 중요한 분할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중요한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올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용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세력들뿐만 아니라 공포에 휩쓸린 개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과연 상승 과정 속에서 이 윗구간에서 개인들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최근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윗구간의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몰빵 투자 추격 매수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셔야 돼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했겠나요? 아니에요. 저도 공포에 매도를 했고 탐욕에 매수를 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참담했죠. 저도 억대빚도 져봤고 깡통도 차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기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 저는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 짧지도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트럼프가 어제 뭐를 얘기했나요? 로봇을 얘기를 했죠. 결국 이 로봇 섹터는 다시금 강한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2차 로봇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히든조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은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sek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